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들 투표하실 거죠? 네! 예, 이번에 6개월 정도 되는 계엄 국면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결정짓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 정말 막판까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지난 TV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래 저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제 조국, 우리 모두의 조국 대한민국 정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 민주화 달성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신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 다 계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울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동점에서 저 키우시면서 항상 당신들께서 덜 입고 덜 먹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더 나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외식 한번 갈 돈 줄여가지고 교육에 투자하고 그렇게 화려한 옷 한번 못 입어도 자식들 키우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던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우리 다음에 자식들과 손자 손녀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선사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3대 후보가 돈을 허투루 쓴다 그럴 때 계속 지적했습니다. 왜냐? 그 돈 그 후보가 내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낸 혈세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혈세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AI에 100조 쓴다고 하는 거 어디다 쓸 것이냐? 그랬더니 3대 후보가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00조 원이면 어떤 돈입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당 2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당 200만 원 되는 돈을 어디 쓰려 그러면은 적어도 어디 쓰겠다 똑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기 시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가 싫어질 겁니다. 내가 번 돈을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어디서 누군가 흥청망청 쓰고 있다. 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토론에서 물었습니다. 이것저것 해주겠다 하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 세금도 요즘 잘 안 거치고 그러는데 간병비 15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년 뒤면은 건강보험이 1년에 30조씩 적자 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3대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한 30조씩 적자 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를 메꾸려고 하냐, 어떻게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거냐 그랬더니 또다시 얼버무렸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겠냐 그랬더니 여유가 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조씩 적자가 나는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건강보험료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 부당하게 나가는 부분 그런 거 줄이고 나가시고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1년에 365일인데 366번 이상 병원에 가는 분들이 수천 명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진짜 아파서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병원 쇼핑하고 나이롱인 겁니다. 그러면 자, 뭐 만성질환이 있으셔가지고
병원 자주 가시는 건 이해한다 해도 1년에 366번 가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고 하고 표 떨어지더라도 정말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정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월급 받아서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돈 벌어가시고 세금 내고 4대 보험료 내고 주택담보대출 갚고 그러면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방만하게 재정을 쓰지 않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세금 덜 내고 4대 보험료 덜 낼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 복지 축소한다고 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이야기 못하는 게 대부분의 정치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저출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이 한 사람이 고연령층 4~5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그 부담을 지어놓고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가 우리가 흥청망청 써버리면은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어져 내려온 정신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물려주고 좋은 것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국민연금 내고 세금 내왔던 시절만큼 더 내면은 저도 이제 복지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희 다음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최대한 많은 부담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태어난 세대가 5명의 기성세대를 부양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재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그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말을 순화해가지고 방송에서 제가 다뤘다는 이유로 저에게 국회의원 제명을 한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당입니다. 본인들이 권력이 있으면은 그 권력을 좋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적을 탄압하고 뭔가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권력을 손에 잡아가지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됐습니다. 그때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 인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70% 지지율 막 하면서 인기 좋았는데 문제는 그 인기를, 그 지지율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탄압한 데 썼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자신들의 내로남불 위선이 들통나가지고 조국 사태 겪으면서 정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된다면은 벌써부터 내란 공식이니 하면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다양한 위기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를 앞서 나가기 위해 가지고 벌써부터 저만치 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정적을 탄압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이런 무도한 이재명 후보, 저는 심판해야 된다 또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삼권 분립이라는 거, 이거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하신다고 말 들었지만 대통령이 유신정부에 만들어서 입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했다, 그 정도였지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겁니다. 지금 본인이 이미 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독재를 기도하고 있는 저 이재명 후보 막아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 제명한다고 달려들면은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저 독재에 저항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름에 민주를 달고 있는 저 당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진 힘을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 때 그 민주당에는 당원 80조라는 게 있습니다. 기소되고 재판받아가지고 유죄가 나면은 당대표로서의 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당원 80조, 자기 마음대로 당무위원회 이런 걸 거쳐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개정했습니다. 당헌이라는 거는 당의 헌법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편하다고 주변 사람들 바꾸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률도 헌법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벌써부터 법을 이렇게 저렇게 개정해서 혹시라도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재판 안 받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임설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순간 법 체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영국에서 혁명을 하면서 법치라는 것은 정적을 잡아놓는 것을 수사기관시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또는 통치자가 법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통치를 하고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제약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법치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을 암흑의 터널로 끌고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6월 3일 선거에서 저와 함께 이것을 막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인천에 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탁 트입니다. 이렇게 항구와 공항과 모든 것이 갖춰진 인천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한 성장세를 느낍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인천의 위상이라는 것도 그에 걸맞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쪽 건너편에 영종도 하늘도시나 송도국제도시 같은 곳들이 더 발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규제를 철폐해야 됩니다. 홍콩에서 최근에 중국이 기업들을 탄압해서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상하이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옮겨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을 인천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국제 중심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 정치 인생 내내 이바지하겠습니다. 좌도 우도 아닙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저 법조인들의 정치 속에서 집권만 하면 누구를 감옥에 넣을까, 어떻게 방탄할까만 고민하는 그런 정치가 이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공계 출신, 그리고 해외에서 국제 문화를 많이 배워온 제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국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는 제 조국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어릴 때 반지하 5성 빌라에 살던 제가 지금 이 유세차에 올라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 세력에서는 이런 꿈을 꾸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가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살아도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자식을 키우면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자녀에게 투자해서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가장 높은 곳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 내 손자, 손녀 잘 키우면은 언젠가 나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바라는 그런 기회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간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25만원 드리겠다, 얼마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어도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사람이 기회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저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은 저희 아랫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해낼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제 조국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조국 대한민국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6월 3일에 모두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투표 안 하신 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십시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대한민국을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 만나니까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투표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6월 3일 투표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재명 독재에 맞서는 그런 소중한 한 표를 저 이준석에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준석 잘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이 좀 죽여. 네, 이동해 주세요. 죽여버려. 이재명이 죽여. 죽여로 가는 거야. 지금 사전투표 원래 평일 이틀이 아니라 평일 하루씩인데 평일 이틀 진행되다 보니 첫날의 상승 추세에 비해 가지고 두 번째 날에 약간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본투표에서 충분히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두고 있는 무리수, 자신의 아들의 그런 허물을 감추려는 행동,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투표하지 않으시는 분도요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생각으로 투표장에 가셔서 저 기호 4번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 보내주시면 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통령입니다. 인천에 대한 분명 자체가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는 지점들이 있는데 좀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저는 뭐 인천에 사실 과거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저 인천의 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워터프론트화 하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송도와 청라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그런 어떤 도시가 돼야 된다는 점에 저는 강하게 주안점을 찍고 있고, 그를 위해서는 홍콩 그리고 상하이 등에 있는 아시아 퍼시픽 그 글로벌 기업들의 헤드쿼터들이 이 인천으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송도 개발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비전을 많이 세웠었는데 그 다음에 뭐 GCF라든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오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과감하게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헤드쿼터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미국으로 가는 항공교통의 중심지이며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연계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보다 그런 면에서는 헤드쿼터로서의 입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아드님의 발언으로 확인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어디 가서 다른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인터넷에서 범죄 일람표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계속 뜰 겁니다. 그 발언은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 측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민주당이 달려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고 저희 동탄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아주 편협한 생각에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포함치 않게 됩니다. 연장선에서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허위 조작 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철 의원님은 저랑 과방이 마주 앉은 편에 계시는 의원님이고 제가 봤을 때는 조인철 의원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에서 그런 것을 푸시하는 그런 기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허위 조작 정보로 만약에 처벌해야 된다면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이재명과 민주당 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오리발로 모르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그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또 일정이 지연돼서 네. 여기까지 하고 예, 감사합니다.